게임 중독에 질병 코드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게임에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면 아동의 자유로운 문화생활을 방해하기 때문에 아동권리협약 위반이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 둘러싼 논란들을 팩트 체크했습니다. 고한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고한석 기자. 네. 앞서 보니까 애도사를 낭독할 정도인데 네. 일단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게임이 금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반발하는 겁니까? 네, 이번에 세계보건기구가 결정을 한 건 네. 게임 중독의 정의를 내리고 여기에다가 질병 코드를 부여한 겁니다. 네. 6C51이라는 코드가 부여됐고요. 우리나라가 WHO 공고를 받아들여 게임 중독을 공적인 의료 서비스의 영역으로 들일지는 그 뒤에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거죠? 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 중독에 질병 코드가 부여된다고 해도 게임을 못하게 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이라는 질병 코드가 있지만 술은 자유롭게 마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게임 업계가 우려하는 건 일종의 낙인 효과입니다. 게임의 질병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더 씌워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게임 산업 자체가 위축된다는 거죠. 낙인 효과, 이로 인한 산업의 위축, 여기를 우려한다는 얘기인데 자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떨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골프나 야구 같은 운동에 빠져들어서 많은 네. 시간을 쏟아붓고 심지어 신체적인 문제까지 생긴다고 해도 스포츠 중독이라는 질병으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네. 게임 업계 우려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인정받는 순간 주홍 글씨가 새겨지고 게임하는 사람들이나 업계 종사자들은 죄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다 각종 제약과 규제까지 밀려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실이 민관협의체 구성해서 합의점을 좀 찾아보겠다 나선 네. 건데 하지만 또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면 논란이 소모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대표적인 얘기가 지금 보면 유엔의 아동권리 협약 위반이다 이 주장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게임 업계의 주장인데요. 근거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 31조입니다. 31조. 네, 예. 자유로운 놀이와 문화 활동을 보장하는 조항인데 게임 업계는 이를 근거로 게임 중독의 질병 코드가 부여되는 것을 아동의 권리 침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약 전체를 놓고 보면 얘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3조,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줘야 한다. 6조,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게임에서 비롯된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유엔 아동 협약을 더 크게 위반하는 셈이 됩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성균관대학교 이항희 교수는 게임 업계를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게임 업체가요. 그렇게 말하면 정말 안 되죠. 왜냐하면 아동권리협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얘기하고 그 31조항만 딱 해놓고 이게 아동권리를 위배한다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는 게임 업체가 이 아동권리 협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네. 이렇게 비판을 한 건데 네. 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게임 중독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네, 정신의학계는 뇌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이고 네. 근골격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과학적인 근거는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게임 업계는 게임에 과하게 몰입해도 신체적인 금단 현상이 크거나 내성이 생기지는 않는다면서 마녀 사냥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죠. 또 세계보건기구 WHO와는 달리 미국 정신의학회가 게임 중독을 정신적 질병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신의학회 홈페이지의 관련 공지를 보면요. 네. 게임 중독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구체적인 9가지 증상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결국 언제든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여서 미국 정신의학회 입장을 게임 중독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근거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질병 코드 지정이 되면 3년간 상당히 금액이 크던데 11조 원 피해가 예상된다. 아마 게임업계 주장이겠죠? 네, 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으로서는 얼마가 피해 금액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게임업계가 11조 원이라고 한 출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용역 보고서입니다. 게임 중독의 질병 코드를 부여할 경우에 게임 시장이 3년 동안 11조 원 넘게 쪼그라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2011년부터 시행된 청소년 야간 게임 금지법, 이른바 셧다운 제도에 따른 매출 감소 규모를 근거로 추산한 결과인데요.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면 또 금액은 크게 줄어듭니다. 1980년 미국에서 흡연 중독이 질병 코드로 지정됐는데 그때 담배 매출 감소폭을 근거로 계산을 하면 결과는 5조 원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보고서는 또 비교할 만한 선행 연구가 미비하다고 수차례 밝히고 있어서 얼마나 피해가 있을 것이다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되면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판단이고요. 창의력 발달, 스트레스 해소 같은 게임의 긍정적인 기능, 업계 종사자들의 사기 등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게임이라는 게 지금 나온 얘기만 놓고 보면 서로 아전인수로 네. 해석할 대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고한석 기자와 함께 이번 문제 팩트 체크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